매일 오후 5시 정각 수상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1,000만 원어치 국밥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따라가 본 국밥집 사장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서울 상림시장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국밥집 사장님은 정해철 씨 66세에 무려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해온 분이에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뜨거운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 배 채워주는 게 전부였던 평범한 삶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매일 정각 5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 한 분, 71세 최영숙 할머니,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수레에 큰 스텐통을 싣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20그릇, 국물은 넉넉히 부탁해요. 그리고 옆에서 과일과 밑반찬, 식료품도 한가득 주문했죠. 처음엔 정 사장님도 생각했습니다. 대가족 행사가 있나 보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문, 하루에 수십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늘 빳빳한 새 돈으로만 계산했다는 점이었어요. 정 사장은 의문이 커졌습니다. 저런 차림새의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매일 쓰실까?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매일 몇십만 원씩 쓴다던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곧 더 무서운 의혹이 퍼졌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요즘 노인들 돈 빼앗는 사기가 많잖아. 아니면 돈 세탁에 이용되는 거 아냐? 정 사장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어르신께 대놓고 물을 수도 없었죠. 매일 반복되는 방문, 커져만 가는 의심, 밤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괜한 오해라면?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후 4시 반, 걸음은 느리고 수레는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 사장이 자세히 보니 돈을 낼 때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 사장이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따라가 보자. 30년 장사하면서 손님을 따라간 적은 처음이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정 사장은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5분, 10분쯤 꽤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멈춰 선 곳, 허물어질 듯한 낡은 창고였습니다. 정해철 사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창고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허물어질 듯한 낡은 창고 앞, 정해철 사장님은 가슴 두근거리며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녹슨 창고 문을 천천히 여십니다. 끼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 사장님은 창고 옆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그곳에는 집을 나온 듯한 10대 아이들 서너 명이 있었어요. 수척하고 굶은 듯 야윈 얼굴의 아이들이었죠. 할머니는 국밥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밥은 따로 챙기셨어요.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 드릴 거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와, 오늘도 정말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 냄새 국밥이죠? 아이들은 환호하며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서로를 챙겨주며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안 되지. 이 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국밥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레에서 사과, 바나나, 과자, 빵까지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챙겨둔 음식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 드릴 거야. 그때 16살쯤 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지금은 힘들어도 이건 너의 전부가 아니야. 인생은 길단다. 지금 이 순간이 너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너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도 있고 세상에는 너를 도와주려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단다. 포기하지 마라. 18살쯤 된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교 준비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무서워요. 할머니는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늦는다고 해서 도착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다. 학교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어. 검정고시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지. 중요한 건 내 의지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상담소 선생님들과 함께 길을 찾아줄게. 또 다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술만 드시면 저를 때려요. 집이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야,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를 때릴 이유는 세상에 없단다. 할머니가 청소년 보호센터와 연결해 줄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어른들이 있단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만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란다. 너희는 지금 평생 몰라도 되는 무게를 일찍 알게 된 거야. 그건 너희만의 특별한 재산이 될 거다.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잊지 마라. 너희 곁에는 도와주려는 어른들이 있다. 할머니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들, 쉼터 선생님들,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 계신 분들이 많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 꼭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손자, 손녀구나. 정해철 사장님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셨습니다. 이분을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해철 사장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국밥 20그릇에 하루 25만 원. 거기에 과일이며 식료품까지 합치면 하루에 거의 40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었죠. 도대체 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매일매일 쓰실 수 있는 거지? 정 사장님이 30년간 국밥집을 해오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매일 현금으로 수십만 원씩 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돈의 모양이었어요. 할머니가 쓰시는 돈은 항상 빳빳한 새 돈. 마치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 같은 지폐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전부 새 돈이었어요. 정 사장님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 이상한 게 보통 사람들은 지갑에 새 돈이랑 헌 돈이 섞여 있잖아. 근데 저 할머니는 항상, 정말 항상 새 돈만 가지고 오시네. 그리고 말이야. 그 나이에 그렇게 무거운 걸 매일 가져가는 것도 대단해. 수레라지만 국밥 20그릇이면 엄청 무거운 건데. 정 사장님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혹시 범죄와 연루된 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경찰이 와서 왜 의심스러운 돈인 줄 알면서 국밥을 팔았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야,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매일 과일을 몇만 원어치씩 사가는데. 그러게, 나도 궁금했어.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잖아. 손자가 사고 났다. 병원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속인다더라고. 아, 그러면 할머니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대신 음식을 사주는 건가? 아니면 돈 세탁일 수도 있지.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많은 현금을 매일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통 사람들은 카드 쓰거나 계좌이체 하잖아. 이런 말들이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그러자 할머니를 보는 시선도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정해철 사장님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직접 본 터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오신 할머니.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 들어온 겁니다. 정 사장님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차림새가 경찰이었거든요. 허리에 찬 장비들, 걸음걸이, 분위기. 경찰이었어요. 정 사장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건가? 경찰이랑 같이 온 걸 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분위기였어요. 체포나 수사가 아니라 마치 가족 같은 친근한 느낌이었거든요. 도윤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순찰 일찍 마쳤습니다.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젊은 경찰도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정 사장님의 머리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가족 같긴 한데. 할머니가 평소처럼 주문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20그릇. 양은 넉넉히 부탁해요. 그러자 젊은 경찰이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정 사장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젊은 경찰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김도윤 순경입니다. 사장님, 혹시 할머니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셨죠?
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순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하다니 어떤 의미입니까? 순경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저에겐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최근에 하고 계신 일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계시거든요. 정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창고에서 하다가 멈췄습니다. 몰래 따라간 걸 말하기 부끄러웠던 거죠. 도윤순경은 알아챈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따라가 보셨군요. 그럴 만합니다. 저라도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이 보신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윤순경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저와 함께 체계적인 청소년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제가 상담센터와 보호기관에 연결해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아이들이 쉼터나 보호소에 들어갔고 몇 명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 사장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체계적인 구조 활동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혹시 할머니 돈 때문에 의심하셨죠? 정 사장님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전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경찰이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정 사장님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많은 돈의 진짜 출처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도윤순경과의 만남 이후 정해철 사장님은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궁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5시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시계가 5시를 넘어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네 할머니가 시간을 어긴 적은 없었는데 그러던 6시 무렵 시장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정 사장님이 급히 나가보니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할머니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연락할 가족분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순경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곁으로 뛰어가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네, 제가 가족입니다. 도윤순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 사장님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순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위태로우십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며칠 뒤 도윤순경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집에 가서 봉투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보니 그는 두꺼운 통장과 낡은 노트 몇 권을 내보였습니다. 이 노트를 보시면 왜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 사장님이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과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17세, 가출 3개월째, 부모 이혼 후 방치, 창고 생활, 박영희 16세, 가정폭력 피해, 쉼터 입소 준비 중, 이민수 15세, 조성가정, 할머니 치매, 홀로 생활,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과 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에는 독거노인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쪽방 101호 김할아버지, 당뇨, 식사 자주 걸음, 쪽방 106호 박 할머니, 관절염, 계단 오르기 힘듦, 도윤순경이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단순히 밥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려 하셨던 겁니다. 며칠 뒤 다행히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정 사장님이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어머니는 1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도 된 상태이고요. 정 사장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도윤순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1년 정도 남으셨다고 합니다. 정 사장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도윤순경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정말 많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평생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때만큼은 많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하시더군요. 도윤아,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돈을 의미 있게 써야겠다. 혼자 죽기 전에 뭔가 좋은 일이라도 하고 가야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겁니다. 정 사장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윤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셨죠. 그때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을 했고 오랜 세월 끝에 승소했습니다. 그 돈과 이자들이 모여 큰 금액이 된 겁니다. 또 남편분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산재 보상 판결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목숨값이라 생각하시면서요. 정 사장님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늘 새 돈을. 네. 은행에서 일부러 새 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쓰시려고요. 할머니가 병실에서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을 더 오래 먹어야 하는데. 정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괜한 의심만 사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급히 시작한 일이에요. 아프지 않았을 때 진작했어야 했는데 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순간 도윤순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아,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나도 얼마 못 사는데. 하지만 거리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철수가 떠올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난 내 아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대학도 가고 꿈도 이뤘을 텐데. 할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채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 철수 또래잖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내가 아들에게 못해준 걸 저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 철수 목숨값이라도 의미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정 사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순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하기 힘들면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 받아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꼭 도와주렴. 도윤순경은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정 사장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하신 진짜 이유.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 사랑이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상림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상인들의 반응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분을 의심했다니.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돈 세탁이니 보이스피싱이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정해철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부끄러워. 30년 동안 국밥집을 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정도라니.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과일가게 사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뭔가 해야죠. 그 큰 일을 할머니 혼자 하시는데. 곧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대여섯 명, 곧 시장 전체가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25만 원씩 국밥을 사가시잖아. 우리가 원가로 해드리면 어떨까? 정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국밥은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과일은 절반값으로 아니 나눠드리죠. 식료품은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남는 빵은 매일 드릴게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들. 값은 제대로 받으세요. 대신 최고로 좋은 걸 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인들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정가는 그대로. 대신 성금을 모아 시장 입구에 희망식탁 냉장고를 만들자. 곧 큰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희망식탁 냉장고. 그리고 작은 글씨.
아이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상림시장 상인 일동. 그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상림시장의 기적. 시한부 할머니와 청소년들의 감동 스토리. 시청 사회복지과도 움직였습니다. 이 사업을 공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림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쉼터 확충, 교육 지원,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까지 상림시장의 희망 식탁 냉장고는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왔습니다. 창고에서 지내던 17살 민수, 쉼터에 들어가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16살 영희, 전문 상담으로 트라우마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방치되었던 15살 철호, 조성가정 지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16살 수진, 대안학교에 입학해 꿈꾸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료 중에도 몸이 나아지면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굶지 말고 너희 미래를 살아가거라.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꿈을 가졌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도윤순경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많이 위험하세요. 중환자실의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사장님 와주셨네요.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그때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쉼터에서, 학교에서, 직업훈련소에서 소식을 듣고 모두 달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배려로 아이들이 둘씩 들어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 덕분에 내가 행복했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처럼 좋은 어른이 될게요. 나중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마지막으로 도윤순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아이들 끝까지 부탁한다. 정해철 사장님께도 인사하셨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고마워요. 밤이 깊어질 무렵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내 또래 아이들 많이 도와줬다. 착한 아이들이야. 이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다오. 새벽 4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아, 철수야. 내가 못다 받은 사랑. 엄마가 다른 아이들에게 다 주고 간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다려라. 엄마도 곧 갈게. 그리고 미소처럼 고운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시장 상인들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쉼터와 보호소의 아이들도 모두 와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교통사고 보상금, 모두 합쳐 20억이 넘는 금액.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이 모든 돈은 어려운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도윤이가 중심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시장 상인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창고 벽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돕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정해철 사장님의 편지도 붙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할머니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후 유산은 최영숙 할머니 청소년 지원재단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되어 어려운 가게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희망식탁 냉장고는 계속됩니다. 과일 가게는 신선한 과일을, 빵집은 각 구운 빵을, 슈퍼는 생필품을 채워 넣습니다. 냉장고 옆 작은 공책에는 아이들의 글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나중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시장 입구의 현판. 한 그릇의 따뜻함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영원한 어머니 최영숙 할머니를 기리며 그 아래 작은 문장.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나눈 만큼 영원히 살아갑니다. 할머니가 뿌린 사랑을 우리가 꽃 피우겠습니다. 지금도 상림시장엔 할머니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세상,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림시장 국밥집에서 시작된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실 건가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나요? 가족의 정성이 깃든 밥상이었나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하루 종일 기다린 소중한 한 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의 식사 한 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